네, 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장 2절 볼륨을 해볼 텐데요. 이 절에서는 적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 보이시는데요. 빵처럼 생겼습니다. 이 빵처럼 생긴 물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피를 V라고 한다면, 부피를 V라고 한다면 이 V는 A에서부터 B까지 AX, 여기 AX라는 것은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 물체를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의 단면적이 바로 AX입니다. 그것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체의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살펴보면 사실 AX라는 것은 우리가 이 빵처럼 생긴 것을 칼로 자른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느 X 지점에서 칼질을 하냐에 따라서 이 AX라는 면적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칼로 자른다 그러면 X1에서 칼로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단면이 A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X는 일종의 X에 대한 함수입니다. X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 의존해서 바뀌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자세히 한번 아래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주어진 빵처럼 생긴 그것을 칼질을 해볼 텐데요. 칼을 이번에는 아주 얇은 식빵을 자르듯이 요만큼 잘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냐면 여기 X의 i-1 지점부터 X의 i 지점까지 요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요 실선을 따라서 이렇게 식빵을 하나 잘랐고요. 고 x의 길이를 xi-1과 xi 사이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자른 식빵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부피는 아까처럼 여기 빨간색 단면이 x라고 위에서 얘기했죠. 단면의 넓이가 그 넓이에 이 폭을 곱한 넓이의 식빵의 이 폭을 두께를 곱한 것이 요 식빵 하나, 식빵 한 조각의 부피의 근사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 조각의 오른쪽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조각의 식빵으로 나누었으면 이런 각각의 식빵 조각의 부피를 다 더하면 결국은 위에서 원래 구하려고 하던 이 빵의 부피의 근사값이 됩니다. 그래서 AX라는 것은 각각의 단면에 칼질을 했을 때 단면의 넓이이고 식빵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조각의 식빵의 부피를 이제 첫 번째 조각부터 n번째 조각까지 다 더하게 되는 거죠. 적분 개념이 상당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로 잘랐지만 7개가 아니라 무한개로 자르게 되면 사실은 이 부피의 근사값이 이 부피의 극한으로 수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로부터 사실은 이 부피라는 것은 근사값이 아니라 이번에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즉 식빵 조각의 개수를 무한대로 잘게 자르게 되면 그 무한대로 자른 식빵을 첫 번째 조각부터 n번째 조각, 무한대 조각까지 단면적과 그리고 식빵의 그 얇은 식빵의 두께를 곱한 것을 다 더한 게 이게 사실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정적분의 정의고 이게 바로 면적을
x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체의 부피는 일단 물체의 각각의 단면적 n개의 조각으로 잘랐을 때 각각의 단면적과 그거의 두께, 그러니까 식빵의 단면적과 식빵의 두께를 곱한 그 식빵 한 조각에 첫 번째부터 n 번째 조각까지 다 더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가 되니까 그게 바로 단면적을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이 물체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의 부피가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자, 이게 실제로 이런 적분 방법을 통해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얘와 같이 식빵을 칼로 자른 것 같이 이번에는 굴을 칼로 잘라서 그 단면적,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단면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x의 위치가 어디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이 단면적이 원이 되는데 원의 면적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는 구는 반지름 r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칼로 자르는 위치 x에 따라서 이 y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원이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 x와 y 사이의 관계는 일단은 x제곱, 우리가 잘 알듯이 원의 방정식과 같이 y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죠. 지금 이 구 표면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y를 알아야지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원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이로부터 y제곱은 r제곱 빼기 x제곱이고요. 이 빨간색 칠해진 이 면적을 ax라고 한다면 ax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여기선 r이 y네요, 그죠? 파이 y제곱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파이 위에서 y제곱이 r제곱 빼기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분을 해보죠. 이 구의 부피 v라고 한다면 지금 x가 마이너스 r에서 r까지이고, 단면적 ax에다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부피가 나오죠. ax라는 것은 파이에 r제곱 빼기 x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파이는 상수이니까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r제곱은 x에 관해서는 상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x제곱은 우함수입니다. 상수도 우함수고 x제곱도 우함수죠. 그러니까 2배에 해주고 0에서부터 r까지 r제곱 빼기 x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적분해 보면 2파이에 r제곱은 상수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r까지. 자, 이것을 대입해 보면, 이 끝과 아래 것을 대입해 보면 r의 세제곱 빼기 3분의 r 세제곱이 나오고요. 0 대입하면 다 0입니다. 자, 2파이 되고, 괄호 안에 계산하면 3분의 2 r 세제곱이 되고, 자, 이걸 정리하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의 부피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적분을 통해서 확인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그 평면의 도형을 한 축으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그런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바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예제 2번. 요 y는 루트 x와
x축 사이에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면적을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회전체의 부피,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바로 회전체죠. 회전체,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칼로 딱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단면이 바로 원이 됩니다. 원이 되니 이 단면을 원이 되는 단면의 원의 면적을 x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이 회전체 부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단면의 원의 면적을 ax라고 한다면 ax를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ax는 파이 요 반지름의 제곱인데 요 반지름은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y좌표, 이 y좌표가 반지름이죠. y제곱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파이 y제곱이 되고, y제곱은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파이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피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x가 0부터 1까지 단면적에 x에 대해서 적분하며 0에서 1까지 단면적은 파이 x고 dx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분의 파이의 x 제곱이고 0부터 1까지, 즉 2분의 파이가 부피로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에서 만들어지는 물체의 부피는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예제 3번에서 그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뭐 좀 전에 봤던 예제 1번과 마찬가지로 회전하면 이 단면적이 회전에서 생기는 부피의 단면적, 딱 잘랐을 때 단면적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ax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면적을 이제 y는 0부터 8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선 단면적을 먼저 구해보면 요 단면적 원이죠. 이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는 x좌표가 되겠네요. x. 자, 그러면 파이 r제곱, 파이 x제곱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그래프는 x는 y 세제곱이니까 y는 x 세제곱이니까 이제 x를 y에 대해서 표현하면 x는 3승분 루트 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대신에 파이 3승분 루트 y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파이 y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면적을 구했고, 이제 부피는 y가 0에서 8까지 변할 때 지금 이 면적을 다 모아야 되는 거죠. 면적은 파이 y의 3분의 2제곱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적분하면 파이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3분의 2에 1을 더해야 되니까 3분의 5의 역수죠. 그러면 5분의 3 y의 3분의 5제곱이 되고, 이것을 0부터 8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5분의 3파이고, 자, 우선 8을 3승분도 씌우면 2가 되는데 2의 5제곱이니까 32 됩니다. 그러면 5분의 93.26파이가 이 물체의 회전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제 4번은 이것도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것이긴 한데, 회전을 했을 때 여기 칠해진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부피를 구해야 할 때, 부피를 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단면이 사실 이제 원이 아닙니다.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부피는 이 빨간색 단면의 면적을 ax를
x 돼서 적분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는 1이니까 여기가 바로 1인 거고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이 AX를 어떻게 구하냐인데, AX는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바깥쪽 원의 반지름을 기준으로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안쪽에 흰색 원의 넓이를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우선 AX 단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AX는 여기서 이제 바깥쪽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돌아간 이 큰 원의 면적이죠. 그게 바로 이 전체 원의 면적이죠. 그러면 이 여기서 반경은 이 직선의 y좌표가 반경이 되겠네요. y. 그러면 파이 y제곱, 이걸 y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파이 y1의 제곱 빼기 작은 거, 여기서 돌아간 작은 이 원을 빼야 되니까 파이 y2의 제곱, 여기를 y2라고 해보겠습니다. y2. 아래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이차함수 그래프를 y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이의 y1은 x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y2는 x제곱이니까 x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x 좌표, x 위치에 따른 그 단면에 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피는, 이 회전체 부피는 0부터 1까지 단면적에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는 상수니까 나오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x 5제곱 0부터 1까지, 그러면 파이에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통분을 하면 15분의 5 빼기 3이니까 2. 그래서 15분의 2파이가 이 회전체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예제 5번에서는 예제 4번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인데, 완전히 달라진, 시작은 유사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제 4번 같이 y는 x와 y는 x제곱 이 두 그래프로 유괴되는 요만큼을 예제 4에는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지만, 이제 예제 5번은 y는 2라는 이 축을, 주황색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더니 완전히 다른 모양의 다른 부피의 입체 회전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물체의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회전체를 수직으로 칼로 이렇게 빵 자르듯이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면적, 똑같이 AX라고 하죠. AX를 쭉 X에 대해서 쭉 다 적분을 하면 부피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AX를 어떻게 잘 구하냐가 문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칼로 자르스 단면이 오른쪽에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 링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큰 반지름의 기준으로 원의 넓이에서 작은 반지름의 기준으로 원의 넓이를 빼면 이 링의 단면적 AX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이 큰 반지름은 여기서 2에서 중심이 2니까 중심이 2고, 요 밑에 아래까지죠. 아래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인데, 여기에 y좌표에서 y는 2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래는 2 빼기 요 y에 y를 빼야 되는데, 그게 바로 x제곱이 됩니다. x제곱이죠. y는 x제곱이니까. 그리고 또 이 안쪽에 작은 원의 반경은 마찬가지로 y에서 여기 높이, 여기 직선의 요 높이죠, 높이. 이 y를 빼야 되는데, 이 y는 x랑 같기 때문에 2 빼기 x가 됩니다. 사실 이것도 2 빼기 y죠. 자, 그러니까 큰 반지름 제곱 2 빼기 x에
빼기 x제곱에 파이 r제곱 빼기 파이 r제곱, 이 바로 이 링처럼 생긴 빨간색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x 4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4에다가 빼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되네요. 자, 정리를 하면 x 4제곱이 있고 x제곱은 마이너스 5x제곱이 되고, 그리고 x는 더하기 4x, 그리고 상수는 없어지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1호부터 이제 드디어 부피, 회전체 부피를 구하게 되면 0부터 1까지죠. 지금 여기까지 0부터 1까지고, 단면적 AX가 파이에 x 4제곱 5x제곱 4x가 단면적이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자, 그럼 파이는 아예 나와주고 5분의 1 x 5제곱 빼기 3분의 5의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5분의 1 빼기 3분의 5 더하기 2가 되고, 여기 통분을 좀 해야 되겠네요. 10으로 통분하면 3, 5, 35, 그 다음에 25가 나오고요. 그리고 15니까 3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15분의 분모가 8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예제 4번과 예제 5번을 비교해 보면 어떤 그 유계된 면을 어떤 축으로 회전시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입체 도형이 나왔고, 그 도형의 부피도 당연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절의 마지막으로 우선 그 주어진 입체 도형의 단면적을 좀 쉽게 찾는 방법을 예제 7번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회전체는 아니고요. 일종의 그냥 부피를 가진 입체 도형입니다. 자, 그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입체 도형인데 바닥면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바닥면은 원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수직으로 이렇게 빵 자르듯이 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바로 이 빨간색이죠. 여기 AX. 단면은 정삼각형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라 라고 한 건데, 우선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부피는 단면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단면을 다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단면의 면적을 구하는 것인데, 자, 단면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바닥에 있는 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y좌표가 되죠. 이만큼이 y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이고요. 자, 그러면 이 단면적의 높이는 정삼각형이니까 루트 3y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이 바로 단면이고, 빨간색 단면적은 바로 루트 3y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y라는 것은 이 원에 있는 이 y좌표죠. 그러면 루트 3y 제곱이니까 1 빼기 x 제곱이 됩니다. 자, 금방 구했네요. 자, 1호부터 이 물체의 부피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 루트 3의 1 빼기 x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상수 루트 3 나오고요. 자, 1도 마이너스 x제곱도 우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2배 1 빼기 x제곱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루트 3 x 빼기 3분의 1의 x 세제곱.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x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1까지입니다. 1까지 0부터 1까지 2가 아니고 1까지.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 빼기 3분의 1이 되고 3분의 2네요. 즉 3분의 4루트 3이 이 부피가 되겠습니다.